우리나라에도 상륙한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의 나다움 어린이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나다움 어린이책은 아동 포르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 학생 인권 조례 다 뒷배경의 이론적 배경이나 발트 베냐민, 주디스 버틀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 깊게는 독일 낭만주의가 있고요.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에 기초해서 쉽게 말하면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빠져라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그 에로스가 동성애적이고 소아성애적이고 남색적이라는 것이죠. 조기성애와는 소아성애자들의 수법이다. 네, 안녕하세요. 정일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조기 성교육은 문화 막시즘의 핵심적인 기획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륙한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의 나다움 어린이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의 어떤 핵심적인 아젠다로서 등장하는 조기 성애와 조기 성교육, 그다음에 과잉 성애의 문제를 제가 좀 비판하고자 합니다. 이미 제 책 미셸 푸코와 주디스 버틀리 황혼과 함께 문화 막시즘의 황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제가 이미 소개했는데 독일 68과 녹색당이 조기 성교육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이런 조기 성교육은 사실은 그 원조와 진원지가 독일 68과 녹색당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독일 녹색당이 당대회에서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녹색당 주류가 소아성애 운동을 주도했던 것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성교육은 소아성애 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기 성교육과 소아성애 운동을 결부시켜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문화 막시즘의 그 이론가인 그람시가 이런 무엇을 연구했느냐면 자본주의의 안정성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왜 자본주의는 이렇게 안정적인가?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문화 막시즘의 이론으로서 제시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조기 성교육이나 이 문화 막시즘의 기본적인 전략은 불안정합니다. 젠더 개념도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흔들어서 불안정화시켜서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파괴해야만 서유럽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의 어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어떤 비판 이론, 특별히 이제 아도르노, 우리 국내에서 보면 아도르노는 굉장히 점잖은 이론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도르노 스스로가 1967년 강연에서 이 성적인 금기를 폐지해야 되고, 여기 성적인 금기에는 매춘도 포함되고 동성애도 포함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아도르노가 가장 강력한 금기로서 소아성애를 이야기합니다. 소아성애에 대한 아도르노의 관점이 나중에 독일 68과 녹색당의 소아성애 운동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 자신이 소아성애 운동의 어떤 이론적 단초를 제공했고, 독일 68 비판 교육 이론, 그러니까 비판 이론이 교육계에 적용되어서 나온 비판 교육 이론인데요. 아도르노나 호르카이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반권위주의적 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이론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소아성애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이제 사회 교육 분야를 만들어서 나중에 성교육에 의해서 잠식되고 침식되고 장악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회 교육이 성교육적 전환을 했다. 근데 왜 이렇게 성교육이 갑자기 어느 날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아젠다가 되고 성교육이 장악을 해버렸느냐? 이것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2019년에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방송, 언론, 교육계에 가장 많이 강연한 어느 교수께서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성교육은 사춘기가 되어서 성적이 나오고 어떤 우리 생물학적 성에 어떤 자연스럽게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이 아니라 정치 교육으로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을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교육은 정치 교육입니다. 성정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아이들의, 특별히 이제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그 성교육을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68이나 녹색당, 프랑크푸르트 학파 비판 교육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조기 성교육이 비렐름 라이가 이야기했던 성혁명이 성인들의 성혁명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혁명, 성해방, 성정치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조기 성교육이고 본질적으로 소아성애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독일 68,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다음에 게오르게 학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유네스코 초기에 참여를 합니다. 성인교육위원회에 참여해서 사회주의 성정치를 탑다운 방식으로 제민족 국가에게 지금 강요하는 것이죠. 5세부터 자위 행위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독교계에서 반발을 해서 이 원안이 삭제되었고, 여기 보면 이제 조기 성교육은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을 포용하고 있고 기쁨이 중요시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 기쁨이라고 좀 온건하게 번역했는데 본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쾌락의 정치화.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쾌락을 정치화해서 성정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발제에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독일 녹색당 2014년에 소아성애 운동을 주도했던 것을 공식 사과한 사실과 독일 진보 교육의 메카인 오덴발트 학교에서 집단적인 소아성애 사태가 벌어져서 2010년 이후로 독일 교육계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과 오덴발트 학교의 소아성애 사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녹색당이 왜 중요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 운동 이렇게 정의당이나 우리나라에도 녹색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델로 삼는 게 기본적으로 독일 녹색당입니다. 독일 녹색당이 기후변화 생태주의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소아성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조기 성교육은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위한 교육 독재입니다. 비렐름 라이의 책의 원제인데요, 문화전쟁 속의 성이라는 그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부제가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회주의적 재구조화를 위하여. 그래서 왜 녹색당이 소아성애 운동을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소아성애를 해야, 그러니까 소아들의 성을 인정해야 히틀러와 아히만과 같은 어떤 권위주의적 인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독특한 어떤 독일 전통적인 사유에서 나왔는데, 문화 막시즘은 헤겔 막시즘이거든요. 인간의 의식을 개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소아성애 운동도 인간을 반권위주의적 인격, 루소주의적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기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성중립적 젠더 개념도 이 사회주의적 재구조화와 사회주의적 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덴발트 학교는 독일에서 워낙 유명한 학교입니다. 막스 베버,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 그 다음에 마틴 부버, 그 다음에 토마스 만의 아들도 다녔고 독일 전 대통령의 아들도 다녔던 엘리트 학교고요. 유네스코에서 어떤 여러 상을 수여한 그런 독일 68 진보 교육의 메카입니다. 근데 수십 년간 이 교장과 교사들이 동성애적 소아성애를 했고요. 아이들이 성노예로 12명이 자살을 했고 900명의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지금 이제 폐교가 되었어요. 학부모들이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오덴발트 학교 사태가 워낙 대사회적인 충격이 컸어요. 2010년에 이제 비로소 폭로되었는데, 이 불똥이 이제 녹색당까지 번져서 2014년에 녹색당이 결국 이제 소아성애 운동을 주도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 공식 사과하게 됩니다. 네, 조기 성교육은 소아성애 운동의 수법과 그루밍인데요. 이미 이제 독일이 원조지만 이것이 이제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이제 미국 대학가 일어나고 있는 급진 좌파, 안티파, 성소수자 운동의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주요 논객으로서 제임스 린제이 박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임스 린제이 박사도 이미 이제 이런 조기 성교육, 공교육에서 일어나는 이런 조기 성교육을 일종의 그루밍 전략으로 봅니다. 공립 학교가 그루머 스쿨이 되어버렸다. 그루밍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개념은 이제 퀴어 퓨튜리티라고 이제 퀴어 공동체에서 미래 세대를 조기 성교육을 해서 모집하는 거예요. 이것이 퀴어 젠더 공동체에 있어서 다음 자기들 어떤 그룹의 어떤 그 뭐 신입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유치원에서부터 조기 성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루밍 전략이라는 말은 미국에서도 이미 이제 그렇게 많이 비판적으로 논의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미국 홍위병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미국 홍위병. 독일 68도 사실은 그 마오쩌둥을 어떤 숭배하고 그랬으니까 홍위병이 여러분들 뭐 중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독일 68도 사실 독일 홍위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임스 린제이 박사의 어떤 유튜브에 보면 새로운 담요 뉴 디스코스라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의 프랑스는 뭐 미셸 푸코와 같은 사람을 어떤 철학의 왕으로 모셨던 20세기 후반의 프랑스가 아닙니다. 지금의 21세기 유럽은 우리가 이미 옛날에 알고 있었던 익숙한 그런 좌파 유럽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그렇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성교육 교재는 아동 포르노다. 독일 녹색당과 미셸 푸코. 이번에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 나온 그 나다움 어린이 책의 사실은 원조가 독일의 그 68의 짜이크말이라는 그 쉽게 말하면 일종의 조기 성교육 교재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그 서울시 교육 나다움 어린이 책에 대해서 포르노와 같은 것이라고 이제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했는데 제가 처음 들을 적에는 조금 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제 녹색당에서부터 포르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셸 푸코도 아동 포르노를 비범죄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독일 녹색당의 소아성애 운동에 대해서 연구소를 2013년에 발간했는데 여기에 독일 녹색당과 68 학생운동이 소아들의 성의 이름으로 포르노와 같은 묘사들과 본문들 속에 묘사된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나다움 어린이 책은 아동 포르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덴발트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성교육 교재는 아동 포르노와 와의 어떤 밀접한 연관성 속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 막심은 프로이트 막심인데 프로이트 자신은 소아성애와 조기 성애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조기에 성적으로 자극된 소아들은 더 이상 교육 불가능하다. 수치심의 파괴는 모든 다른 영역에서의 탈억제를 가져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책은 다스 운 하이리헤라는 말은 섬뜩한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와 비렐름 라이가 다른 것은 비렐름 라이는 사춘기 이전의 성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교육을 판한 것은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춘기 이후로부터 성교육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비렐름 라이하고는 달리 사춘기 이후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이 사춘기가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아들의 성적인 각성. 기본적으로 이 소아성애 운동은 소아들도 젖먹이들도 성적인 존재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성 욕망을 각성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1979년에 미셸 푸코가 반소아성애 히스테리아라는 방송과 글에서 보면 소아들은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정신분석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의 입장을 오히려 미셸 푸코가 공격하면서 성인을 유혹하는 소아들의 성욕망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아성애자들이 성인과 소아의 어떤 성관계를 지지하면서 소아들이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소아들의 어떤 자발적인 성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자신의 고유한 섹슈얼리티를 가진 아이가 성인을 욕망했고 성관계에 동의했고 심지어 소아성애적 성관계의 첫걸음을 아이가 주도했다. 완전히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그런 어떤 이론 전략을 미셸 푸코도 주장하고 나중에 오덴발트 학교 사태와 연관된 하르트무트 폰 헨티 교수라는 독일 교육계 어떤 교황과 같은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그 게롤드 베크라고 오덴발트 학교의 교장인데요. 그 사람이 소아성애자입니다. 그 사람을 변호하다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바이에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소아들은 성적으로 각성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존재다. 그래서 아동보호법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 책인데요. 에드워드 사이드는 팔레스타인 출신으로서 미셸 푸코와 같이 좌파적 관점을 가지지만은 특별히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 표지 사진을 여기 보면 이제 미소년 일종의 소아승예와 관련된 표지 사진을 채택을 했거든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제 이 미셸 푸코와 같은 프랑스 엘리트층 문인들이 프랑스 자국에서는 소아성애를 못하고 이 북아프리카나 이슬람권에 와서 싼값으로 소아 매춘을 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표지 사진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셸 푸코뿐만 아니라 앙드레 지드, 폴 고갱 과 같은 많은 프랑스의 화가들이나 문인들이 소아성애적 관점을 가지고 동성애적 소아성애를 북아프리카 이슬람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런 이제 프랑스 문인들을 비판하는 관점도 있고, 문제는 동성애적 소아성애 문화가 이슬람 문화에도 있습니다. 댄싱 보이즈라고 미소년을 승인이 강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플라톤적 소년 사랑 이런 교육학적 개념을 가지고 동성애적 소아성애를 정당화하는데, 나중에 플라톤적 소년 사랑은 사실은 플라톤적 소년 강간입니다. 다음요, 버킹엄 대학교의 안토니 글리 교수가 2015년에 그 독일에서 수백만 명의 그 시리아 이슬람 난민들이 있을 적에 유럽 전체에 있던 난민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독일은 히피 국가라고 그 지적한 적이 있는데, 독일의 히피 국가라는 말이 어떤 부당한 비난이 아니라 나름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독일에는 주류가 물론 영미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흐름도 있지만, 독일의 주류는 사실은 낭만주의적 계열이에요. 독일은 낭만주의적 히피 국가고요. 히피 국가에서 나중에 이제 오덴발트 학교도 사실은 동성애 학교이지만은 또 히피 학교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적 히피 국가고, 독일 특유의 반계몽주의적 낭만주의적 독자 노선이 있고, 이런 배경에서 이런 소아성애적 사상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피 학교, 오덴발트 학교, 이자 동성애 학교인, 나중에 학교가 동성애 학교일 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에 국가 자체를 동성애 국가로 건설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대통령까지 개입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오덴발트 학교에서는 마약이나 음주, 소아성애, 남색 사태가 벌어졌고, 이 독일 낭만주의를 왜 제가 이 논의와 함께 개입시키느냐 하면, 독일 낭만주의가 목표하는 게 노발리스도 보면 로만티지어룽 데 벨트, 세계의 낭만주의화를 기획하거든요. 세계의 낭만주의화는 사실은 세계의 에로틱화입니다. 나중에 발트 베냐민이 에로틱한 교육을 주장하는데요. 그 에로틱한 교육이 공산주의 교육이고, 사실 쉽게 말하면 교육의 에로틱화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에로스의 어떤 에로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야. 반정상적이고 정상성에 도전하고 파괴하는 그런 흐름들이 독일 낭만주의에서 나오고, 독일 낭만주의의 뭐 기원과 같은 초기 낭만주의자인 노발리스도 소아성애자 또는 소아성애적 성범죄자로 최근 독일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디스 버틀러도 젠더 트러블에서 보면 나중에 세계를 레즈비언화 시켜버리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동성애 학교, 국가론 자체를 왜 동성애 국가로 만들려고 했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영미청교도주의에서는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 중심이에요. 근데 독일은 우리는 반대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동성애 중심의 어떤 사회주의적 새가족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사상들이 나옵니다. 물론 영국에도 낭만주의 계열이 있어요. 하지만 주류는 청교도주의 맞습니다. 이성애와 그 다음에 결혼과 출산 중심적이고, 독일은 이제 출산을 빼는 거죠. 또 어떤 관점이 있느냐 하면 우생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 목적이 출산이 아니라 이제 성의 목적은 오로지 쾌락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생학식으로 인구를 감축시키겠다 이런 기획을 독일인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운동은 사실은 진원지는 독일, 제가 독일을 부당하게 계속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독일을 꺼내서 공부했지만 지금 독일의 어떤 전통적인 철학 사상을 깊이 알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조기 선교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주의적 새 인간이고,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라고 우리나라의 어느 교수께서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것의 원조는 헬무트 켄틀러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한 이론가인데, 헬무트 켄틀러 교수가 동성애자로서 동성애 운동뿐만 아니라 소아성애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고, 소아성애 운동을 하면서 실험을 했어요.
집 없는 고아들을 돌봄 아버지들한테 넘겨줘서 15년 동안 이 고아들이 성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헬무트 켄틀러 게이트가 되었어요. 소아승행 운동은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었다. 이런 사상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주장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소아승행은 이제 그 알리츠 슈바르츠라는 독일 원조 여성주의 학자인데, 소아승행은 성적인 다윈주의다. 그러니까 사회 다윈주의가 아니라 성적인 다윈주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약한 자에 대한 강한 자의 권리. 그래서 성인과 소아 사이에는 권력 관계와 약탈 관계가 존재하고 미소년을 플라톤적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찬양하는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아름다움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수하기 위해서 이런 그 플라톤적 소년 사랑을 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츠 슈바르츠 교수가 매춘 독일적 스캔들, 어떻게 독일은 여성 인신매매의 천국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최근에 2017년인가 출간했는데요. 여러분들 독일이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칸트적이고 해결적이다, 이건 독일의 사실 일부예요. 그런 전통도 있지만 그거 전통은 주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국가였고요. 나중에 이제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기본적인 사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나치 시대는 성악압의 시대였다라는 그런 대전제에서 출발하거든요. 지금 나치 시대는 성악압의 시대였기 때문에 히틀러와 같은 근위주의 인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나치즘과 같은 파시즘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성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그건 역사적으로 거짓말이에요. 나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였다고 최근에 그 미국 뉴욕 시립대학교의 다그마 헤르츠 교수가 계속 주장을 했고, 그것이 이제 독일 주류 학계에 지금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독일이 낭만주의적 전통 때문에 상당히 성적으로 나치 시대도 그랬고 68도 그렇고 녹색당도 그렇고 지금도 포르노가 독일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아동성폭력 좌파 교육학에 들어온 비밀이 바로 소아성애라고 2015년에 독일 주요 언론인 벨트지가 이야기를 했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그 크리스찬 필러라고 독일 녹색당 출신의 이 주요 언론인데요. 이제 성혁명이 아동들을 강간했고 성추행했다, 이런 독일 68 성혁명 사상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인 아동 인권 유린과 소아성애적 성폭력을 주제화한 책입니다. 그래서 독일 68 좌파 교육학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비판 교육이론 배후에 게오르게 학파가 있고, 이 게오르게 학파가 동성애 국가로서의 비밀 독일을 꿈꾸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일부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비밀 엘리트 조직이 있고요. 네, 그래서 비밀 독일 사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비밀 독일 사상의 비밀 불교와 또 독일 낭만주의가 인도 게르만주의에 근거해서 인도 힌두교 불교 사상이 신지학과 인지학을 경유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신학자로서 이것은 신이교주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나 아렌트가 이미 이제 그 독일 68 신자파의 교육의 정치화와 아동 세뇌 교육을 비판했습니다. 교육도 정치라고 그러니까 교육의 정치화죠. 그러니까 교육과 정치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독일 특유의 국가주의적 교육 국가와 교육 독재의 발상이고 나치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교육 국가와 교육 독재라는 것은 상당히 매우 독일적인 발상입니다. 이제 이것을 한나 아렌트가 이미 잘 비판했고요. 아동들의 세뇌 교육, 소아성애적 조기 성교육의 그루밍이고, 유토피아주의적이고 루소주의적 교육이 말하는 소위 진보 교육의 아동들에 대한 세뇌 교육. 왜 세뇌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의식을 개조해야 되니까 그 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수단이 소아성애인 겁니다. 소아들의 성을 인정하고 소아들의 오르가즘과 소아들의 성욕망을 인정해야 반권위주의적인 인격이 나온다는 이상한 이론을 역사적으로도 거짓말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는 독일에서도 2014년 이후로 2010년 이후로 이런 것들이 이것에 대한 과거사 청산이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뭐 성소수자, 이게 글로벌 트렌드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글로벌 트렌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올리비에 듀아멜 교수, 저 프랑스 법학계뿐만 아니라 최고의 법학자고 마크롱의 그 참모였고,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 68 뭐 좌파 사회주의자 였다가 나중에 이제 어붓 아들을 동성애적으로 소아성애적으로 강간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폭로되면서 프랑스가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으로 느슨했다가 이 사태 때문에 최근 다시 마크롱 정부에서 강하게 이것은 상당히 아동 인권 유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엄하게 다스리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럽 연합에 진출해가지고 특별히 유럽 인권법원에 진출해가지고 사회주의 성정치를 계속 강요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럽 인권법원의 인권법은 이제 사회주의적 문화 전쟁의 무기라고 볼 수가 있고, 영국은 브렉시트 해버렸죠. 이런 거 못 따르겠다는 것이고, 유럽 인권법원의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브렉시트를 했다고 영국의 자기까지 받은 로저 스크루튼 경이 최근에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아성애는 안티파시즘을 위한 위대한 행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아성애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매우 철학적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독일에서는 매우 철학적이고 매우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론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파시즘을 위한 위대한 행위가 소아성애라고 주장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책에 나오는 다니엘 콘 벤디트인데요, 독일과 프랑스 68 학생운동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도 잘하고요, 독일과 프랑스를 오고 가는데 어떤 이야기를 직접 하느냐 하면, 호세 여자아이가 옷을 벗기 시작하면 그것은 미칠 정도로 에로틱한 놀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최근에 어떤 상을 받게 된 그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르몽드나 리베라시옹이나 프랑스의 주류 언론들이 소아성애를 찬양을 했어요. 포스트 모던 철학자의 대부분들이 소아성애를 지지했어요. 시몬 드 보부아르, 장폴 사르트르, 데리다, 들레즈 가타리. 이 정도 되면 독일과 프랑스 68은 소아성애적 안티파라는 건 맞습니다. 소아성애가 굉장히 핵심적인 아젠다였고 정치 기획이었고 핵심적인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조기 성교육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조금씩. 우리 학부모들이 잘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다니엘 콘 벤디트가 바로 이 악명 높은 오덴발트 학교 출신이고, 이 다니엘 콘 벤디트 같은 사람이 이 유럽연합의 국회의원을 활동하면서 이 중부 유럽과 동유럽이 계속 이 서유럽 68의 사회주의 성정치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유럽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녹색당도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성소수자운동, 소아성애 운동을 관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독일과 프랑스 68은 그래서 소아성애적 안티파라고, 소아성애는 파시즘 나치적 격파를 위한 위대한 행위라고 주장을 했고, 소아성애를 안 해서 히틀러 같은 권위주의 인격이 나왔다는 이상한 주장이에요. 소아성애가 없어서, 여기서 이제 소아성애는 섹스도 포함되지만은 소아성애적인 주장에는 소아들의 성욕, 소아들의 오르가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서 히틀러와 같은 권위주의 인격이 나왔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고 이런 사상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는 라는 것이죠. 2019년에 이제 성교육으로서의 사회교육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는데, 왜 교육에서 성교육이 이렇게 성교육이 사회교육을 그냥 잠식해 버렸어요. 성교육적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독일에서도 2019년이니까 얼마 오래되지 않았죠, 반성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라고 우리나라 어느 교수께서 계속 강조하셨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봅니다. 소아들도. 그래서 알프레드 킨저이는 젖먹이들도 오르가즘을 느끼는지 실험을 했잖아요. 철저하게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독일 68 교육혁명의 오덴발트 학교의 소아성애 사태와 폐교, 아까 말씀드렸고요. 나체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덴발트 학교가 홍등가가 되어버렸고, 소아성애자들의 천국이지만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옥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독일 주류 언론들이 이것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학교 사태가 그냥 한 지역적인 학교의 한 개별 사태가 아니라 독일 교육계 전체를 바꿔놨어요. 독일 사회 전체를 바꿔놨어요. 그 정도로 녹색당과 오덴발트 학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문제고, 이 학교의 그 상징이 3m 높이의 거대한 남근상입니다. 이걸 세워놓고 이제 성교육을 했고, 특별히 선생들이 독일 낭만주의의 나체주의에 입각해서 강제적으로 나체주의 교육을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옷을 벗겨서 수치심을 없애야 된다고, 그래야 반권위주의적 인격이 생긴다고. 그래서 기숙사 학교인데 개인 샤워실도 다 없앴다고 그래요. 샤워도 공동체적으로 선생들과 함께.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만만한 학생들 불려가지고 선생들한테 오랄 섹스 해주고 성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성애 국가로서의 비밀 독일 슈테판 게오르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게오르게 학파에 속하는 게 리하드 폰 바이제크도 있고요. 아도르노, 헬무트 베크, 발트 벤야미 다 게오르게 학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소아성애는 가장 강력한 금기라고 이미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 슈테판 게오르게 학파로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교육 이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슈테판 게오르게 학파와 신지학과 인지학, 상당히 영지주의적이고 에소테릭하고
또 뉴에이지적인 그런 흐름들이 이룬 운동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시대 화랑도 남색 집단이었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화랑도에 근거해서 20세기 새로운 제국으로서의 독일을 건설하려고 했던 시도가 이 게오르 학파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발트 베냐민 에로틱한 교육을 주장합니다. 지금 이 조기성 교육도 교육을 에로틱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에로틱한 교육을 주장하고요, 공산주의 교육 주장하고, 학생 형이상, 우리 학생 인권 조례 다 뒷배경에 이론적 배경에는 발트 베냐민, 주디스 보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깊게는 독일 낭만주의가 있고요, 반드 포겔, 게오르 학파,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의 사진을 보면 페다고기시 에로스 해가지고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에 기초해서 이런, 쉽게 말하면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빠져라,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에로스가 동성애적이고 소아성애적이고 남색적이라는 것이죠. 소아성애는 가장 강력한 금기라고 아도르노가 이야기했고, 아도르노의 책 권위주의적 인격이라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반권위주의적 교육혁명, 에로스와 지배. 이게 사실은 이런 반권위주의적 교육을 하려고 했지만 상당히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성교육의 결과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었고, 군사주의적이었고, 남성 동맹주의적이었고, 사무라이적이었고, 그다음에 스파르타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왜 그러면 소아성애 운동이 독일 낭만주의 흐름에서 시작되느냐면, 이 독일 낭만주의에서부터 소아를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프리드리히 슐레겔은 이제 최초의 인도학 그 개척자가 되는데, 독일에서 왜 인도도 찬양합니다. 왜 인도를 찬양하느냐 하면, 인도야말로 영미 자본주의로부터 물들지 않은, 성인들의 복잡한 문명 세계로부터 물들지 않는 어떤 소화기적이고 루소주의적 때묻지 않은 순수한 문명이 그 잔존하고 있는 문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도를 찬양하러 인도 관계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화기를 신화화하고 찬양하는 이런 독일 낭만주의 흐름에서 이제 소아성애적 사유가 나오고, 심지어 이제 슈테판 게오르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이교주의적인 방식으로 소아 미소년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실제로 종교적 의미에서 막시민이라는 그 일찍 죽은 미소년 막시민을 새로운 소년신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이런 플라톤적 아름다움의 대명사라고 해서 미소년을 새로운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에소틱한 그룹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독일 녹색당과 소아성애, 녹색당이 소아성애 했다는 것을 자성하는 녹색당에서 자체 보고 연구소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린 다그마 헤르쪽 교수의 쾌락의 정치와, 이게 독일 68 그 꼬뮌의 모습인데요, 나체주의죠. 말씀드렸던 2014년 독일 녹색당 당대회에서 당대표가 공식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이것도 다 녹색당의 소아성애 운동의 이론적 근거고, 전쟁하지 말고 섹스하라, 사랑하라는데 사실은 섹스하랍니다. 68 반전 운동이고, 독일 여건의 모든 일을 위한 데모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젠더 이데올로기, 소아성애, 그리고 조기성애화를 반대한다 공식 문구를 가지고 지금 독일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네, 성소수자 운동의 소아성애적 아동 인권 유린에 대해서 오스트리아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보넬리라는 교수는 조기성애화는 소아성애자들의 수법이다. 그래서 조기성애화와 소아성애 운동은 얽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켄틀의 성교육, 아까 켄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지금 독일에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교육 권리를 존중하고 세뇌적 성교육을 중단하라고 독일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